안녕하세요. 달빛딸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귓속말 금지구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여러분들 시기에 누구나 고민할 법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예린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추천 포인트는 아까 선생님 첫 번째로 이야기했다시피 공감할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세라라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그냥 모범생이에요. 굉장히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을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회장 선거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력한 라이벌인 예린이라는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예린이는 누가 봐도 좀 인기 있는 친구예요. 좀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말도 잘하고 뭔가 좀 봤을 때 쟤는 좀 회장을 할 법한 그런 느낌의 아이로 나오는 거죠. 근데 투표 결과 세라가 회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예린이라는 캐릭터에 선생님이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예린이라는 캐릭터는 한번 딱 누군가 특정 인물을 떠올리긴 힘들지만 뭔가 있을 법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이게 복합체인 거죠. 그런 캐릭터들을 모아놓은 아주 센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친구를 보고 있으면 선생님 약간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어요. 선생님 예린이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이 친구의 어떤 그릇된 행동들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그릇된 행동들이 정말 본인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친구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린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점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예린이의 잘못이 시작됩니다. 자, 자기가 회장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회장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납득을 해야 되는데 예린이 그걸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라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귓속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귓속말의 내용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세라가 예린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예린이는 옆에 친구랑 귓속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랑 귓속말 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렇게 세라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린이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린이는 대놓고 세라를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라보다 더 회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각자 준비물을 배분해 놓고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시작되는 거죠. 세라에게 이런 준비물을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엉뚱한 준비물을 갖고 오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세라는 자기에게 할당된 그 준비물 갖고 왔는데 친구들이 야, 너 그거 아니잖아. 너 식빵 갖고 왔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세라는 이제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예린이는 엄마를 통해서 짜자잔 하고 자기가 딱 식빵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갖다 준대. 예린이와 이제 세라의 캐릭터에서 또 큰 차이점은 엄마의 여기 캐릭터가 이제 또 같이 부합을 하는데요. 세라의 엄마는 딱히 이제 세라의 학교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예린이 엄마는 예린이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초관심을 보이면서 정말 모든 것을 이제 백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라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지금 학교에서 회장이 됐다 해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일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린이의 엄마는 예린이가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거를 척척척 대주니까 그것도 이제 세라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라는 엄마한테도 막 불만을 얘기하고 아빠한테도 불만을 얘기하지만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공감할 법한 그 세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재밌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예린이가 그런 귓속말 할 때마다 세라가 느끼는 표현들이 굉장히 선생님은 와닿았거든요. 지연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예린이는 재빨리 지연이에게 가더니 또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소곤소곤 소곤소곤. 지연이가 나를 힐끔 보았다. 또다시 몸속에 송충이가 지나갔다. 귓속말을 하면서 예린이가 나를 노려보았다. 이번에는 더 큰 송충이가 머릿속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지연이가 나를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저런 애를 회장이라고 뽑아놨으니 정말 한심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제라도 회장 자리를 내놓는 게 어때?
이런 말들이 귓볼을 간지리며 벌레처럼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주변이 온통 뜨거운 사막이었다. 발을 딛기만 해도 발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훅훅 끼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살갗을 파고드는 태양열을 받으며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 귓속말을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송충이가 기어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선생님은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라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을 놓을 때마다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넌 지금 가장 힘들 때야. 아빠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가장 힘들 때는 솟아오르는 일만 남았어. 주식 시세도 바닥까지 다 내려가면 치고 올라오는 일만 남았다는 증거거든. 기회를 엿봐. 이렇게 생각해봐. 예린이란 애는 외계인이 아니야. 너하고 똑같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나가란 말이야. 당당하게. 그런 종류의 사람을 내가 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강하게 나가봐. 그럼 분명히 그 애도 너한테 꼬리를 내릴 거야. 속이 답답하면 일단 숨을 크게 들이마셔. 이 세상 전부를 빨아들일 것처럼 말이야. 그러고 나서 갑자기 푸 하고 내뱉는 거야. 그러면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뚫릴 거야. 자, 아빠는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했어요. 아빠의 말에. 근데 속이 터지는 거죠. 선생님 이 부분 되게 재밌었는데요. 말이야 쉽지 말로는 안 될 게 없다. 말로는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맨손으로 황소도 때려잡을 수 있다. 하지만 말과 현실은 다르다. 아빠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렇게 한숨을 내쉬어서 풀릴 문제라면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내 고민을 대신 짊어질 순 없다. 아빠도 엄마도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사이다처럼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고루한 이야기고 지루한 이야기이고 그냥 뻔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과 선생님 마음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또 위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책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나와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해서도 얻긴 하지만 나와 비슷한 인물들의 그런 공감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측면이 선생님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세라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친구라면 좀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예린이라는 캐릭터로 돌아가서 세라를 그렇게 뭔가 무능력한 회장으로 만들어가는 예린이가 참 무섭습니다. 그 반에 특수장애 아동으로 나오는 태주를 이렇게 예린이가 뒤에서 조련을 해가지고 자기 앞에서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뒤에서 예린이가 어떤 짓을 해서 태주를 말을 잘 듣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태주가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는 태주가 예린이 앞에서는 꿈뻑 죽으면서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의 시선도 쟤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상대적으로 세라를 무능력한 회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건의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예린이의 그런 잘못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납니다. 예린이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예린이가 갖고 있었던 가장 잘못된 생각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러면서 예린이가 썼던 방법들이 아주 잘못됐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쿠폰 같은 걸 발행해서 친구들을 사실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라는 회장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들먹이면서 회장을 탄핵시키는 그런 투표를 해야 한다 까지 사건으로 흘러갑니다. 세라는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내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린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라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라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무리가 무언가를 주도하려고 할 때 그 주도하는 그 무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면 항상 그래요. 뭔가 그 무리에 쏠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여기에 치우치지도 않고 여기에 치우치잖아요. 그 친구들은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다행히 이 반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판이 뒤집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가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린이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캐릭터들의 친구들의 특징은 외로운 친구들인 거죠. 자기 마음이 꽉 차지 못해서 주변에서의 인정이 끊임없이 필요하고 주변에서의 관심,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캐릭터였어요. 예린이는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잘못이 이제 다 드러나면서요. 그런 가운데 선생님은 세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보고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린이와 같은 친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방법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사실 예린이가 했던 그 귓속말은 별거 아닌 이야기였어요. 세라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채워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다 저절로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잘 채워나가세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책을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니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